47세 재무이사인 최준호가 해고당해 900만 원만 받았다. 모든 작업 채팅방에서 즉시 탈퇴했고 다음날 234건이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최준호님, 회사에서 노동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보상금입니다. 인사팀장 왕리화가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수표를 집어들었다. 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을 찌르는 듯 아팠다. 15년. 꼬박 15년의 청춘과 땀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이건 모욕이에요. 분노를 참으며 수표를 움켜쥐었다. 최준호님, 계약서에 따른 조치입니다. 됐어. 의자를 발로 차며 일어섰다. 의자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던 나는 실직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머리가 멍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화면에 234개의 부재중 전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손에서 휠듯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3일 전 아침, 평소처럼 7시 정각에 일어났다. 준호, 오늘 은행에서 주택대출 이자 내는 거 잊지 마. 부엌에서 아내 임수진이 소리쳤다. 알았어. 월급 나오면 바로 갈게 양치를 하며 대답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수진이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다. 옆집 장가 식구들 아들은 다 집 사는데 우리 지안이는 여전히 월세야.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등 뒤에서 말을 이었다. 조급해하지 마. 이번 연말 보너스 나오면 지안이 첫집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뒤돌아 후라이팬을 들고 말했다. 3년째 같은 소리야. 매년 연말 보너스 운운하다가 결국 허탕이었잖아. 올해는 달라. 회사 실적 좋아서 재무팀 보너스도 많을 거라고 들었어. 입방을 뜯어먹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귀에 걸렸다. 최근 다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 중입니다. 라디오를 끄며 생각했다. 15년 차인 내가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재무팀으로 직행했다.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지한 사원이 인사했다. 어제 보고서 정리했어. 내 책상을 가리키는 그녀의 말에 두꺼운 서류 더미를 확인했다. 이번 달 영업부 실적이 정말 좋네.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고 지안이 세부 자료를 설명했다. 10시가 되자 유건화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준호, 이사회에서 너가 상세한 재무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했네. 그가 나를 마주보며 말했다.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내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화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다 돌아서더니 준호,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근속했으니 모두 너를 믿고 있어? 리더님의 신뢰에 감사합니다. 내가 공손히 답했다. 오후, 나는 각종 재무자료 정리에 몰두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 수진이었다. 준호, 소우가 오늘 전화해서 월급이 너무 낮다고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던데.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지금 취업 시장이 어려운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바버지라도 조언 좀 해주면 안 돼? 그녀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만 마무리하면 진지하게 상담할게. 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저녁 7시, 사무실엔 나만 남아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주차장에서 동료 민석을 만났다. 준호, 이렇게 늦게까지? 민석이 다가오며 말했다. 보고서 준비 중이었어. 넌 고객 접대 끝나고 왔어. 민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차를 향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 요즘 경제 상황 보면 중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민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윗세대 부양에 자식 교육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그래도 넌 재무이사라 안정적이잖아. 민석이 부러운 듯 말했다. 안정적이라뇨. 우리 모두 그저 회사원일 뿐인걸. 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 보고서 준비하느라. 내가 손을 씻으며 식탁에 앉았다. 매일 야근하니 몸이 버틸 수나 있겠어? 어쩔 수 없어. 업무니까. 내가 반찬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식사 도중 수진이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 우리 집 세탁기 8년이나 됐는데 교체해야겠어. 이번 달 월급 나오면 검토해보자. 맨날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해.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돈 계획적으로 써야지. 함부로 탕진하면 안 돼. 나는 설명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서 계속 일을 했다. 임수진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가끔씩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낮에 못 마친 보고서 정리를 이어갔다. 이 일이 힘들긴 해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15년 전 작은 회계사에서 시작해 한 단계씩 재무이사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그동안 겪은 고생은 나만이 알 수 있었다. 집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아들 생활비까지 모두 이 직장이 버텨주고 있었다. 밤 11시, 드디어 당일 업무를 마쳤다. 서재를 나오니 임수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세면을 마치고 침대에 눕자마자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 수많은 보고서와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피곤하지만 이것이 삶이었다. 눈을 감자마자 곧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여전히 정각에 일어났다. 임수진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 어젯밤 또 밤새웠지?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익숙해 옷을 입으며 대답했다. 이러다 못 망가져.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바쁜 시기만 넘기면 돼. 위로하는 말을 건넸다. 아침을 먹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부서 매니저 육건화의 전화였다. 준호, 오늘 오전 보고서 잠시 멈추고 인사팀 왕리화 매니저와 면담 있대. 무슨 일인데?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세한 건 가보면 알 거야. 육건화가 단호하게 답했다. 전화를 끊자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다. 임수진이 내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인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는데? 모르겠어. 승진이나 월급 인상일지도.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추측했다. 그랬으면 좋겠지. 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향했다. 왕리화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최준호님, 앉으세요. 그녀가 의자를 가리켰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최준호님, 회사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죠? 재무이사 직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담담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다. 해약이라고요? 그럼 저는요? 나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회사에서 당신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왕리화가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에서 15년을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흥분해서 떨렸다. 최 총괄님,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략 조정 때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다. 보상은 어떻게 되죠? 내 질문에 왕리화가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수표를 받아들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900만 원 이게 다예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다. 태양혈이 쿡쿡 쑤셨다. 15년의 청춘을 900만 원에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목맨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총괄님, 회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왕리화가 달래듯 말했다. 이해라고요? 제가 뭘 이해하라는 거죠?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다. 동의하시면 내일 바로 퇴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수표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성을 붙잡으며 버텼다. 물론이죠. 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왕리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팀을 나서며 발걸음이 허전했다. 내 사무실에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5년의 노력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제안이 다가왔다. 최 총괄님,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쉬시겠어요? 괜찮아. 가서 일해. 손짓으로 내몬 나는 오전 내내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책상 위 보고서를 보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엔 가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육건화가 들어왔다. 준호 형, 갑자기 소식 들었어. 정말 놀랐어. 그러게 말이야. 애쓴 웃음이 흘러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깨를 으쓱였다. 형 실력이면 금방 새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의 위로도 47세의 나이에 들리지 않았다.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어. 오후부터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5년간 쌓인 것들이 박스 3개를 가득 채웠다. 하나하나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이것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최준호 씨,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함께 일해요. 이재한이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 앞날이 창창할 거야.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와서 제가 떠나는 걸 아쉬워했습니다. 최준호 씨, 휴대폰 번호 바꾸지 마시고 연락해요. 장민석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랜 친구인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15년 동안 일했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미완성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양한 업무 채팅방에서 차례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채팅방, 재무팀 채팅방, 프로젝트 채팅방,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채팅방들엔 15년간의 제 업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난 이 모든 것과 완전히 작별해야 했습니다.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채팅방을 나오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복도에서 몇 명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동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론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박스를 트렁크에 넣고 차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평생 피워본 담배 중 가장 쓴 맛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집에 있는 임수진과 전세 살고 있는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휴대폰을 꺼내 임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녀는 이상함을 눈치채는 듯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해고. 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구조조정인데 재무이사 직급이 없어진대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500만 원. 뭐? 겨우 500만 원. 15년을 다녔는데 분노에 찬 목소로 소리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울지 마.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위로했습니다. 무슨 수를 생각해? 내가 47인데 누가 쓰겠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급할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주택대출은 어쩌지? 준호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 그녀는 계속 울며 물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도 나는 없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여기엔 내 15년의 청춘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아마도 이게 중년의 어쩔 수 없음인가 보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내가 일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자. 정말 너무하네. 15년 차 베테랑 직원을 그냥 해고하다니.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저 어쩔 수 없어. 화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구직 활동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허비할 순 없잖아. 내가 대답했다. 수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이 나이에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시도는 해봐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많은 생각을 했다. 47세의 나이는 확실히 직장에서 난감한 포지션이었다. 젊다고 하기엔 늙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대체로 젊은이들을 선호한다. 핸드폰을 들어 구인 사이트를 둘러보았다. 재무이사 자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35세 미만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들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옆에서 수진도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몸을 뒤척였다. 준호,
당신 잠시 쉬는 게 어때요? 내가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그녀가 제안했다. 됐어.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 내가 거절했다.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선 둘이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녀가 고집을 부렸다. 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안 했는데 지금 일자리 찾기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래도 집에 앉아있기보다는 나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밤새 이어갔고 결국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수지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 오늘 뭐 할 계획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지. 적당한 기회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알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준비했다. 그녀가 말했다. 집에서 잘 쉬고 있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침 식사 후 컴퓨터를 켜고 계속 구직 활동을 이어갔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는 하나같이 내 조건에 맞지 않았다. 나이 제한이 있거나 급여가 너무 낮았다. 현재 내 상황에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았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소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빠, 엄마 말로는 회사에서 잘리셨다고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구조조정 때문이야. 왜 내가 짧게 답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일단 구직 활동 중이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위로했다. 아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도와드릴까요? 그가 제안했다. 됐어. 넌 밖에서 열심히 일해. 집안일은 우리가 처리할게. 내가 거절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으려 했다. 하지만은 없다.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내가 말을 끊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아들은 아직 젊어서 열심히 성장해야 할 때다. 가정 문제로 신경을 쏟게 해선 안 된다. 오후, 신경 전환을 위해 산책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을 만났다. 최준호 씨, 왜 이 시간에 집에 계세요? 왕대마가 물었다. 잠시 휴가를 내서 쉬고 있어요. 실직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좋으시네요. 마음대로 휴가를 낼 수 있어서 그녀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임수진이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호 씨, 아까 나갔다가 몇 군데에서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떤 일인데요? 내가 물었다. 슈퍼마켓 계산원과 식당 서버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답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 거야. 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지금 상황에 힘든지 말짱할 때가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위로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을 한 사람에게만 걸어선 안 돼. 그녀는 이성적으로 말했다. 저녁, 우리 세 가족은 화상통화를 했다. 샤오위는 우리가 걱정되는 듯 보였다. 부모님, 제 이번 달 월급을 보내드릴까요? 그가 말했다. 됐어. 내가 쓰려무나. 내가 거절했다. 그런데 집안 상황이 그가 말을 흐렸다. 집안일은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임수진도 그를 위로했다. 통화를 끄고 나니 임수진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모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월 144만 원의 주택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컸다. 900만 원의 보상금도 오래 갈 수 없었다. 새로운 수입원을 빨리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모두 확신이 서지 않았다. 4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날카로운 벨소리에 깼다. 눈을 떠보니 아침 7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휴대전화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받기도 전에 끊겼다. 곧이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여전히 모르는 번호. 내가 받으려는 순간 또 끊겼다.
무슨 일이지?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미결 전화가 수십 건이었다. 자세히 세어보니 무려 234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확실히 234건이었다. 임수진도 전화벨에 깨어났다. 누구야? 이렇게 일찍 전화를. 그녀가 잠결에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다 모르는 번호야. 왜 내가 대답했다. 사기 전화 아니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234건이 사기 전화? 그건 너무 많잖아. 내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럼 뭘까?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내가 말했다. 전화가 또 울렸다. 번호를 확인하니 여전히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내가 임수진에게 물었다. 받아봐. 누군지 확인해. 그녀가 제안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준호 선생님. 드디어 전화 받으셨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어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했어요. 이어서 수화기 너머로 연속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핸드폰을 움켜쥔 손이 점점 굳어갔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최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홍원 캐피털입니다. 전에 업계 포럼에서 보신 재무분석 자료랑 전 회사에서 주도하신 대형 프로젝트 보고서 정말 전문적이셨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하면서도 신이 나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경험 많은 재무이사를 급히 찾고 있는데 연봉은 전보다 3배의 주식 배당도 드린다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47살인데다가 막 해고당했는데 나이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경험 많고 전문성이 탄탄한 분이야말로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인재예요. 상대방이 재빨리 말을 끊었어요. 오늘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전화를 끊고도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였어요. 옆에 있던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 누구였어? 무슨 일인데? 이를 설명하자 그녀는 흥분한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분명 좋은 기회야. 어서 가봐. 이게 우리 집안의 전기가 될지도 몰라. 오전 10시, 불안한 마음을 안고 홍원 캐피털에 도착했어요. 시내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자리한 회사는 내부가 매우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프론트 직원이 회의실로 안내했고 곧 차림새가 단정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최 선생님, 오래전부터 듣던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전 홍원 캐피털의 조홍원 사장입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은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죠. 함께 일할 기회를 기다렸어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손을 맞잡았어요. 조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요. 이어진 면담은 순조로웠어요. 조 사장은 회사 현황과 향후 발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고 자세한 연봉 계약서를 보여주었어요. 연봉은 확실히 3배였고 회사 성장에 따라 상당한 주식 배당도 약속받았어요. 최 선생님, 저흰 선생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합류하시면 재무부서 전권을 맡기겠습니다. 조 사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게다가 저희 회사 분위기도 좋고 직원 개인의 발전을 중시해요. 예전 회사처럼 부당한 해고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마음이 동했어요. 정말로 꿈꾸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사장님, 제 나이도 많고 막 실직까지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엔. 조 사장이 크게 웃었어요. 최 선생님, 나이는 경험을 쌓는 과정일 뿐이에요. 재무 분야에서 이렇게 오랜 경력을 쌓으신 분이 바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예요. 실직은 전 회사의 손실일 뿐, 여기서는 분명 크게 활약하실 거라 믿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조 사장이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최 선생님, 잘 생각해보시고 저희는 진심으로 합류를 기다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면담 내용을 수진에게 말하자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 뭘 더 고민해? 이런 기회 반드시 잡아야지. 저녁에는 아들 지우까지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대단하세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꼭 가보세요. 가족들의 일치된 지원에 힘입어 홍원캐피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조사장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밝히자 매우 기뻐하며 서둘러 입사 절차를 밟으라고 했어요. 입사 당일 새 양복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홍원캐피털에 들어섰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느꼈어요. 새로운 자리에서 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재무팀을 이끌었어요. 회계 시스템 개혁과 혁신을 진행하자 회사 재무 상태가 점차 개선되었고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홍원은 내 작업을 매우 만족해하며 여러 번 회의에서 칭찬을 했다. 그리고 그 234통의 부재중 전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기이한 상징이었다. 그것은 내게 인생이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도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홍원캐피털에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대출을 모두 갚았고 아들 우를 위한 첫거래 금액도 모았다. 임수진도 내 격려 덕분에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찾아 생활을 풍족하게 보내며 행복해했다. 후에 한 업계 모임에서 옛 회사의 인사 매니저 왕리화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최준호 총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지금은 홍원캐피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왕리화는 약간 어색해하며 말했다. 총재님, 예전 일은 우리 회사가 잘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왕리화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역시 진주는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법이죠. 나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맞는 말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새로운 인생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234통의 부재중 전화는 영원히 내 기억에 새겨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